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주변에는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아내를 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내는 저를 배신했고 제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믿고 존중하며 노력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아내는 그동안 저 모르게 바람이 났는데 그 상대는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이었던 건 아이의 아빠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 상황에 두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그리고 형 누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이라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있고 제가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서울에서 살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대학교에서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졸업 후 취업하고 나서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연봉이 괜찮았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로 출장이 잦은 것만 빼면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도 될 정도로 연봉을 받았어요. 그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저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만나기 전에 사진으로 얼굴을 보고 나갔는데 실물이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고운 마음씨에 더 반하게 되었어요. 내가 낼게. 아니야, 오빠가 살게. 어제도 오빠가 돈 많이 썼잖아. 데이트를 할 때면 저는 아내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밥값에 커피값에 그거 다 해도 큰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밥을 사면 커피라도 꼭 사려고 했고 아예 그날 하루는 혼자 돈을 다 쓰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자니까 데이트 비용을 다 내야 한다는 게 싫었던 아내였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저런 생각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저렇게 마음씨까지 예쁜데 늘 똑 부러졌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 제가 아내와 만날 때면 항상 좋은 기운을 얻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안 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애하는 내내 저는 아내가 하자는 건 뭐든 다 했습니다.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가 저한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이 여자와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을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났어? 나 부산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정말? 여행으로도? 갈 일이 없었어. 뭔가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신난다. 아내는 저와 만나면 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까지 기분을 좋게 만들더라고요. 부산에 내려가는 내내 옆에 앉아서 종알종알 재미난 얘기를 해주고 저 힘들까봐 휴게소에서 자기가 운전하겠다며 운전석에 앉았는데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 저희는 하루 자고 가기로 했는데요.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는 오랜만에 제 친구들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친한 친구들은 다 부산에 있었거든요. 특히 중학교 친구들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냈고 제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부산에 온다는 소식에 친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 민석아, 얼마만이야 이게? 그러게, 잘 지냈지? 그럼, 그런데 소개 안 해줘?
아, 맞다. 이쪽은 나랑 결혼할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최경호예요. 민석이랑 중학교 때 엄청 친했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기요? 무슨 얘기요? 제일 친하셨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똑같이 혼난 적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이 참 민석아, 넌 많은 얘기 중에 무슨 그런 얘기를 했냐? 역시 고향에 내려와 친구들을 만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빠, 아까 오빠 친구들 다 좋아 보이더라. 그렇지? 다 괜찮은 녀석들이야. 성격도 좋고. 그런데 서울에서 결혼식 할 건데 친구들은 각자 올라오는 거야? 아니야. 버스 대절하려고. 부산에 친척들이 많아서 2대는 빌려야 할 것 같아.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서울 사람이고 어디에서 하든 버스 대절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도 저희 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만 3년이었는데 만나면서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정말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 의견에 맞추다 보니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부부가 되고 난 뒤에도 저는 정말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조카들이 집에 놀러 오면 놀아주느라 정신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오빠, 나는 좀 더 일하고 싶어. 우리 회사 알지? 육아휴직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애 낳으면 바로 퇴사해야 하는 거. 알지.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기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여직원들이 결혼 후 애 낳고 쉬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아내는 최대한 애는 늦게 갖자고 했습니다. 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도 나중에 천천히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여전히 잘 웃고 성격도 잘 받아주는 편이라 맘 편히 살았습니다. 제가 출장이 많은 걸 알고 결혼했기에 그것도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좀 짧아. 2박 3일. 저번엔 일주일이더니 2박이면 금방이지 뭐. 가서 밥 대충 먹지 말고 좋은 것 좀 사 먹어. 알았지? 알았어. 가서 전화할게. 운전 조심하고. 저는 주로 해외 출장이 많았는데 결혼 후에는 지방으로 가는 출장도 있어서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내한테 한번 감동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출장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저 없이 혼자 부산에 간 일이었습니다. 바쁘다고 자주 올 필요도 없고 안부 전화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던 아버지인데 아내가 혼자 찾아가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민석아, 아빠다. 네,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라며? 네, 내일 올라가요. 지금 아름이 와 있어. 아름이가요? 혼자? 그래, 어제 와서 하루 자고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이 녀석 오늘 아버지 생일인데. 아, 맞다. 죄송해요, 아버지. 잠깐만. 여보세요? 오빠? 아름아. 왜 말 안 했어? 나 완전히 잊고 있었어. 요즘 야근에 출장이 바빴잖아. 그런데 혼자 어떻게 갔어? KTX 탔더니 금방이던데? 내 걱정 말고 조심히 와. 알았어. 아버지가 좋아하셨겠다. 형이랑 누나도 왔어? 당연하지. 내가 생식상 차려드렸는데 아주 좋아하셨어. 고마워, 자기야. 고맙긴. 일 잘 마무리하고 와. 집에 가서 봐. 제가 깜빡한 아버지 생신을 아내가 기억하고 챙겨드리러 부산까지 갔더라고요. 아직 신혼이라 본가에 가면 아내 혼자 뻘쭘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성격이 좋아서인지 부침성도 있고 아버지와 형 누나는 저보다 제 아내를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식구들한테도 이렇게 잘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도 처되게 잘하고 살았습니다. 바빠서 미처 가지 못했을 때는
아내에게 따로 돈을 주기도 했고 출장이 없는 날은 꼭 처댁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좋은 곳도 가고 외식도 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사위 왔는가? 네,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챙겨주고 고마워. 바쁠 텐데 그냥 전화 한 통만 해도 좋을 것을. 그래도 어디 그럴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이고 제가 일이 있으면 못 챙겨드리잖아요. 이럴 때 와야죠.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처댁에 갈 때면 항상 진수성찬으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온통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음식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오늘은 장모님 생신인데 나가서 외식하려고 했는데. 뭐하러 나가서 돈을 써? 토종닭 사서 집에서 해먹으면 배불리 먹는데 맛은 없어도 정성이다 생각하고 먹어. 장모님 음식 솜씨야 기가 막히죠.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좋으셨습니다. 나무라나를 하셔도 기가 막히게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처댁에 가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갔고 장모님과는 자주 통화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한 친구가 서울로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은 회사도 모두 부산에서 다녔기 때문에 서울은 여행 말고는 올 일이 없는 친구였는데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호야,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올라온 지 좀 됐다며. 나도 바빴어. 이직하고 회사에 적응하느라. 그런데 이직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나도 너처럼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싶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 그런데 괜히 말만 하고 취업 안 되면은 좀 그러니까 조용히 준비했지. 암튼 잘했다. 조건은 괜찮아? 그러니까 왔지. 마침 금요일이었고 퇴근 후 만나서 술 한잔하고 헤어지기 아쉬워 저는 친구와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제 친구는 부산에서 인사를 한번 나눴었기에 이미 아는 사이였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라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데려갔습니다. 아유, 이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늦지도 않았는데 어서 오세요. 그럼 실례 좀 할게요. 자기야, 언제 이렇게 차려놨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로 만든 거야. 그럼 얘기 나눠. 같이 안 드시고요? 그래, 자기도 와서 같이 한잔하자. 그래서 저희 셋은 이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술도 마시며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옆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했더라고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자? 북엇국이네? 어제 자기랑 경호 씨랑 술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속 쓰릴까 봐. 뭐하러 힘들게 했어. 요 앞에 해장국집 가려고 했는데. 됐어. 마침 나도 먹고 싶었고. 밥 다 차렸는데 경호 씨 나오라고 해. 알았어. 친구는 제가 아내와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민서가, 너 맨날 이렇게 사냐? 부럽다. 너도 얼른 결혼해.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없네요. 일만 하며 살아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친구 없어요? 네, 제 친구들은 저보다 더 일찍 결혼했거든요. 아름 씨 같은 여자면 내가 당장 결혼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임마. 알았어. 야, 국 예술이다. 아니, 아름 씨는 못하는 게 뭐예요? 미인인데 착하고 또 음식도 잘하시고 내가 민석이 대신 아름 씨를 만났어야 했는데 왜 부산에 있었을까? 그때 네 말 듣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갈걸.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은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친구는 아침을 먹고 바로 나갔는데 그날 이후로 바쁜지 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부산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할 때면 경호가 연애한다고 자기들도 연락 못한 지 좀 됐다고 하길래
그새 여자친구가 생겼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같이 서울에서 살면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소식을 모르고 사니 제가 일부러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바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있으면 그때 연락 주겠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내 회사까지는 거리가 가까워서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고 퇴근했을 때 집으로 바로 온다고 했기에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나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어. 아, 그랬어. 어딘데? 집 근처? 아니, 친구 차 타고 좀 나왔어. 알았어, 그럼. 이따 전화 줘. 어. 원래 아내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먼저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평소와 다르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라 청소나 밥 이런 살림 같이 하며 살았는데 아내가 일이 있어 늦게 오는 날은 제가 세탁기 돌려놓고 아침에 못한 설거지도 싹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똑같이 반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는 외출이 잦았습니다. 여보, 나 퇴근하고 왔는데 어디 나간 거야? 자기 가방은 있는데 안 보이길래. 아, 나 유아 편의점에 잠깐 왔어. 갑자기 콜라가 먹고 싶어서.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하지. 오는 길에 사오라고. 자기 귀찮을까 봐. 내가 언제 안 사왔어? 편의점 어디야? 내가 갈게. 나 이제 사고 집에 가는 길인데 뭐하러 나와? 씻고 옷 갈아입고 있어. 알았어. 처음에는 그냥 동네 마트를 갔다고 하거나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일주일간 제주도를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내 친구들 알지? 지영이랑 은주랑 혜림이랑. 아는데 그럼 자기랑 해서 넷이 가는 거야? 가도 돼? 당연히 가도 되지. 결혼하고 아내는 모임을 가거나 여행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집으로 왔고 시간이 날 때면 부산에 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에 단번에 오케이 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보내주고 싶어서 필요한 거 사라고. 돈도 좀 주었고 아내는 여행 가기 전날까지 들떠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그런데 자기 괜찮아? 뭐가? 아니, 나만 여행 가서. 별소릴.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와. 노느라 전화 못해도 되니까 그동안 못 논 거 실컷 놀아. 그래도 걱정되니까 전화는 해주고. 알겠어. 평일이라 출근 때문에 아내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지는 못했는데 공항에 도착했다며 사진도 찍어 보냈고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같이 제대로 된 여행도 못 가본 것 같아 괜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오면 아내와 같이 가까운 해외라도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장으로 바빴고 아내는 여행에서 돌아와 회사 다니며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퇴근 후 집에 왔더니 아내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뭔데 그래? 눈 감아봐. 뭐 선물 샀어? 얼른.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아내가 제 손에 뭔가를 주길래 바로 눈을 떠서 봤습니다. 그건 바로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이게 뭐야? 임태기. 임신 테스트기. 자기야, 그럼. 맞아.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그래. 이날 저는 아내와 결혼했을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결혼하고 바로 아이부터 갖고 싶었는데 아내가 더 일을 하고 싶다기에 계속 미뤘거든요. 그러다 임신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내는 초기에 심한 입덧으로 회사를 잠시 쉬게 되었는데 어차피 출산 후 육아를 시작하면 회사는 그만둘 생각이었기에 아예 사직서를 내고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 장모님이 잠시 와 계셨는데 김서방 힘들지? 제가 힘들 게 뭐 있어요. 아름이가 고생이죠. 자기 오늘은 어땠어? 그래도 어제보단 나아. 밥도 먹었고. 다행이네. 아내 입덧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병원에서 초음파로 임신이 맞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데 한 번도 멀미를 안 하던 사람이 속이 울렁거린다고 난리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입덧을 줄여주는 한약이 있다고 하여 가서 한약까지 쥐어왔는데 하루 세끼 밥을 꼭 먹고 한약을 먹으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밥이고 뭐고 물도 비려서 입에 안 대고 있는데 결국 한약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중기가 되니 입덧은 좋아졌고 대신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아지더라고요. 냉면? 알았어. 내가 빨리 갔다 올게. 너무 급하게 운전하지는 말고. 알았어. 입덧할 때는 먹는 게 없어 저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입덧이 끝나고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아지니 매일 음식 배달하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퇴근 후 아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근처에서 친구 녀석을 만났습니다. 야, 경호야. 이제 퇴근해? 너 여기서 뭐해? 그게 이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퇴근이 늦네. 오늘 칼퇴근했는데 와이프가 족발이 먹고 싶다고 해서 장충동까지 가서 사오느라 늦었다. 우리 와이프 임신했거든. 아, 정말 축하한다. 고맙다. 그런데 너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저번에 성찬이랑 통화하는데 그러더라.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너 그동안 연애하느라 바빴지?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말이야. 그렇게 됐어. 어떤 사람이야? 궁금하다. 다음에 소개할게. 얼른 가봐. 아, 맞다. 우리 아름이가 목 빠지게 족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가볼게. 곧 보자. 전화하면 좀 받아. 그래, 또 보자. 그렇게 친구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집에 왔는데 1시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어디 가? 아니, 현관 앞에 뭘 두고 갔다는데? 누가?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들은 친구는 그래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긴 그렇다면서 현관 앞에 아이스크림을 두고 간다며 녹으니까 빨리 가지고 들어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이 자식 아이스크림을 두고 갔네. 누가 놓고 간 건데? 경호 말이야. 경호 씨? 실은 아까 집에 오는 길에 근처에서 만났거든. 자기 임신했다고 했더니 이런 걸 또 사왔네. 아니, 사왔으면 들어왔다 가지. 그러게. 그런데 경호 얘도 지금 바빠 연애하느라. 여자친구 있대? 그렇대. 곧 결혼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당신 호두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걸 딱 사왔지? 신기하네. 어머, 정말이네. 혹시 나 몰래 둘이 연락하고 지낸 거 아니야? 농담인데 뭘 그렇게 놀라. 아니,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얼른 먹어. 자기도 같이 먹자. 나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 아내는 점점 배가 불러왔는데 장모님을 매번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저는 출장을 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저 대신 다른 직원이 출장을 갔는데 그동안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회사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면 아내는 혼자 무거운 몸으로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살림도 참 잘했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더 잘해야지 다짐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경호야. 나 지금 집 앞인데 나올래? 우리 집 앞? 그래. 그럼 들어와. 아니야, 뭐 줄 게 있어서 왔어. 저번에도 아이스크림만 놓고 갔으면서
얼른 와. 괜찮아. 그렇게 친구가 오랜만에 집에 오게 됐는데. 야, 이게 다 뭐냐? 친구가 줄 게 있다고 했던 건 아기용품이었습니다. 옷이며 신발이며 젖병까지 필요한 건 다 들어있더라고요. 아기 옷 한 벌 사려고 매장에 갔는데 뭐 이렇게 예쁜 게 많냐? 고르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 그리고 이왕 사주는 거 필요한 거 주면 좋잖아. 너랑 내가 1, 2년 친구냐. 고맙다, 야. 그래도 이걸 다 사려면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고마워요, 경호 씨. 다 필요한 거네. 고맙긴요. 제가 민석이랑 진짜 친구예요. 아시죠? 그럼요. 이날 친구한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온 거라 가볍게 맥주 한 잔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출장을 미룰 수 없어 급한 것만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당일이나 길어야 3일 정도였기 때문에 아내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출산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저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괜찮다니까. 힘들면 엄마 부르면 되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래도 걱정되는데. 자기 그동안 나 때문에 출장 빠졌잖아. 2주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정말 괜찮겠어? 그래. 매일 전화할 텐데 뭘. 아내가 씩씩하게 혼자 있어도 된다고 했고 장모님께 말씀도 드려놔서 저는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외라 2주 일정이었는데 이상하게 평소와 달리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곧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출장 당일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야 하니까 공항으로 갔는데 가는 내내 아내와 통화를 해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려 놓고 그 사이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출장 온 지 딱 일주일이 되었을 때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지금 거기 몇 시야? 지금 오후 8시야. 그런데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런데 아내 목소리가 기운이 없고 축 처진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어디가 아픈가 싶어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언제? 어제. 어제면 나랑 통화할 때도 괜찮았잖아. 그런데 전화 끊고 얼마 안 돼서 배가 아프길래 병원 가려는데 양수가 터져서. 왜 전화 안 했어? 가만히 있어봐. 나 바로 갈게. 지금? 당연히 가야지. 저는 전화를 끊고 급히 비행기표부터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표가 있었고 바로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갔는데 저는 당연히 병원에 장모님과 같이 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택시를 잡아 타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겁이 많던 아내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진통이 무섭고 겁이 난다며 제왕절개를 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수술을 한 건지 자연분만을 한 건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바로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여기 이아름이라고. 아, 네. 그런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남편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 출산할 때 서류에 사인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요. 잠시만요. 이미 남편분 사인 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 장모님이 하신 건가 생각했고 빨리 아내를 만날 생각에 병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여보,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 앞쪽으로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중학교 동창 경호였어요. 너 여긴 어떻게 왔어? 순간 아내 얼굴을 보니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의 관계를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민서가 나가서 얘기하자.
뭘 나가서 해? 네가 여기 왜 있어? 어? 빨리 말해. 어떻게 여기 왔냐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니겠지. 내가 오해하는 거겠지 생각하며 친구놈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겨우 친구를 내보내고 난 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둘이 뭐야? 말 안 해? 무슨 사이냐고? 나 말할 기운 없어. 수술했잖아. 진통하다가 수술했다고. 아내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남자도 이 촉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였으면 장모님을 부르지 제 친구를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병실에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없어 결국 나왔는데 복도에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 밖으로 나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는 봤냐? 뭐? 우리 애? 그렇게 됐다.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제가 아내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결혼 초부터 한결같이 저희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기막힌 상황이었어요. 언제부터냐? 좀 됐다. 똑바로 말 안 해? 저번에 너희 집 처음 간 날 그때 연락처 물어봤어. 야! 너 네가 지금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아? 제가 더 황당했던 건 두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누구 하나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은 없고 이혼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 얼굴을 다시 마주했는데 우리 이혼하자. 네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어? 그럼 어쩔 건데? 나 이혼 못해. 그런 줄 알아. 당신 딸 아니야. 뭐? 남의 자식을 키우겠다는 거야? 야, 이아름! 원하면 친자검사라도 해. 정말 뻔뻔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못한다고 하니 친자검사를 내서 제 자식이 아닌 걸 두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아내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혼 요구를 해도 그건 제가 하는 게 맞았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두 사람 행복한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아내는 수술을 하고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친구 놈이 매일 오길래 처댁에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바로 오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왜 이제야 연락을 했어? 정신이 없어서. 그래, 고생 많았어. 김서방은 표정이 안 좋네? 많이 힘들어? 아닙니다. 좀 있으면 애기 면회 시간인데 같이 보러 가자. 아니요, 다녀오세요. 아까도 병실 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너무 예뻐. 첫 딸은 아빠 닮는다는데 내 보기엔 김서방 얼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나름아, 아빠랑 애기 보고 올게. 엄마, 다녀와요. 저는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도 헷갈렸어. 뭐가? 당신 아이인지 경호 씨 아이인지. 그러면서 아내는 급한 상황에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고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도 긴가민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진통하는 내내 옆에 친구가 있어줬다고 했고 그러다 병원에서 수술 얘기를 하자 사인도 친구가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얼굴을 보는데 딱 보니 친구의 아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당장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이 사실을 다 말하고 싶었는데 일단 참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 후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주간 있다가 장모님이 조리를 해주신다고 하여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에 가서도 아내는 저에게 계속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는 물론 친구놈까지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민서가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혼해줘라. 어? 야, 가정 파탄 내놓고 이혼? 어디서 둘이, 아니 셋이서 행복하게 살겠다? 누구 맘대로 그렇게는 못하지. 저는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주고 제 인생 살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이 되어보시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 만큼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절대 두 사람이 잘 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괴로워하는 동안 장모님한테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김서방, 많이 바쁜가? 네. 그래도 딸 보러 안 와? 제가 지금 좀 하는 일이 있어서요. 정리되면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 답답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내와 친구놈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제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나오는 상황이라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주제에 소송을 걸어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거부했더니 아내가 장인어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여보세요? 나야. 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라면 이 상황 이해되겠냐? 그래, 내가 실수했어. 뭐? 실수? 미안하다고. 어이가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 뒤 제 호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험 혜택이랑 각종 수당을 받아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제 호적에 올라온 이상 그냥 두면 양육비는 물론 나중에 상속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내나 친구놈은 제가 화가 나서 이혼을 못 해준다고 억지를 피운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법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제 친구놈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나중에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물론 저와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바람 피워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것만으로 충분히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고 했으나 저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당장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도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저리 큰 소리를 치며 빨리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조용히 몰래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병실에서 계속 누워있을 때 아내 핸드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는지 언제 만났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증거는 아내 핸드폰에서 모두 찾았습니다. 친구놈과 통화한 녹음 파일부터 주고받은 통 내용,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까지 참 많은 것들이 핸드폰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집에 친구놈을 처음 데리고 온 날 둘이 눈이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제주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을 때도 친구가 함께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아내 친구들 모르게 따로 가서 한밤중에 둘이 만나 놀았는데 그러니 저나 자기 친구들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임신 후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현관 앞에 둔 것도 이미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서 아내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였고, 아기용품을 사들고 온 것도 본인이 아빠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을 때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들과 똑같은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법으로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제 자식이 아님을 먼저 입증을 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저에게 친자검사를 해서라도 확인하고 이혼하자고 했던 아내의 말대로 제 손에는 친자검사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늘 아내에게 져주는 쪽이었습니다. 뭐든 다 해주려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번에도 아내는 제가 좀 화내다가 물러나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검사 내역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고 바로 이혼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내는 혼외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원에서 외도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를 속이고 친구놈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다른 증거들도 제 손에 있었으니 저한테 아주 유리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도장만 찍어주고 끝내자 했지만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저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생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이 예상한 기간보다는 빨리 마무리가 된 편이었는데 소송 판결이 나온 후 이혼 소송과 또 상간남 소송까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긴 재판 끝에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놈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직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중학교 동창 중 한 명의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순전히 친구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제가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제 와이프와 저지른 짓을 동창에게 모두 다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지저분한 놈을 회사에서 일하게 해줄 거냐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치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저를 속인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처는 저와 이혼 후 그 자식과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겠지만 이제부터 고생길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워 남의 자식까지 낳았으니 전처는 본인 부모님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신 전 장인어른한테 크게 혼이 나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친구놈이 혼자 살던 월세방을 정리하고 가진 돈을 덜어 전셋집을 겨우 마련했다고 하는데 다니던 직장에서는 제 입김으로 잘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아주는 친구가 없었고 친구는 본가에서도 남의 가정 파탄내고 사는 거니 아무 도움 바라지 말라고 했답니다. 전처도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애를 키워야 하니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친구놈이었는데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필요하니 배달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집에 들어가기 싫어 한동안 방황을 좀 했는데 그때 혼자 사는 회사 동기 내에서 며칠 잔 적이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켜 먹었고요. 그런데 하필 배달원이 그 친구놈이었어요. 배달 왔나 보다. 네가 나가볼래? 그래, 알았어. 그렇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최경호. 제가 이름을 부르자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도 닫혀버리자 급하게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전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받았더니 전처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이씨, 뭐야. 나야, 누구세요? 나 아름이. 나한테 아직도 용건이 남았나? 잘 지내? 어, 별일 없고? 그래. 왜 전화했어? 용건만 말하고 끊자. 저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뭐? 전처는 저에게 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애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의 문제로 이혼을 한 거였다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왜 그러고 사냐? 미안해. 아, 울지 마. 짜증나니까. 좀 안 되겠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 나랑 볼 일 없잖아? 너랑 나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해서 이제 남인데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벌어. 네 남편한테 벌어오라고 하든가. 경호 씨 얼마 전에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요즘 쉬고 있어. 더 듣고 있기 짜증나서 끊으려는데 전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나 너무 후회하고 있어. 지금 사는 게 정말 힘들다. 당신하고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딴 소리 하려고 전화했냐? 넌 끝까지 못됐다. 네가 그런 말하면 내가 또 혹해서 네 얘기 들어주고 할 줄 알았지?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땐 신고할 줄 알아. 뭐? 신고한다고 경찰에! 그리고 나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라. 알았냐? 그날 이후 더는 전처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받아주고 뭐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게 나오니 당황했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본인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했는데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지난 과거는 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죠. 혹시나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면 그땐 두말하지 않고 바로 신고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소송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을 줄까봐 더 신경 쓰고 바쁘게 살았는데 승진을 해서 연봉도 더 높아졌고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기들보다 다소 늦은 승진이긴 하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전히 출장도 잦고 일은 많지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그런지 요즘은 정말 제 인생에 더 집중하며 사는 기분입니다.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어졌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 중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기대될 만큼 저는 현재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제 인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